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좋다가 말았죠. 결국 뭐 발표 때마다 이거 어, 결코 좋지 않네요. 근데 기회는 될 수 있습니다. 예, 반등했다가 내려가 주기 때문에 저도 13일도 그렇고 익절을 했어요. 예, CPI 발표할 때 급등할 때 익절하고 다시 사고 내려갈 때 다시 사면 되죠. 어제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간 게 얼마 안 돼서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라도 매도했다가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손실 구간이 너무 크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건 개별 선택이세요. 저는 손실이 있어도 예수금 필요하시면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 저 또한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내가 자금 예, 규모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FOMC 이후 위험자산 선호 지속될까? 이걸 뉴스가 저희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선호가 지속되든 안 되든 우리는 투자를 해 나갈 것이고 잘 하시면 됩니다. 운용을 잘 하시면 돼요. FOMC 발표 앞둔 경계심 속 미 주가지수 선물 보합권 등락. 자, 왜 보합권 가냐 이거예요. 이게 확 결론이 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움직여도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포커페이스. 이렇게 되다가 그냥 다시 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하락 추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끝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단계도 아니다. 그래서 딱 진짜 중간에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세요. 천천히 매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당연히 해야겠죠. 내려간다고 하시면 좀 천천히 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투자할 거 아니기 때문에 신경 너무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다가 코스피도 오전에 상승해서 출발하더니 바로 이렇게 쭉 고꾸라지더라고요. 이게 투심이 약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이런 세력의 투심이 아닙니다. 개인의 투심이 약하면 발생하는 장의 형태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뒤쪽에 이렇게 밀려버리면 계속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TQ 10분봉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항상 차트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차트를 보시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그죠? 여기서 횡보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횡보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돌파 여기서 이제 프리장에서 막 이렇게 올라갔죠. 그런데 돌파한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돌파해서 눌렸다가 올라가도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위쪽으로 가야죠. 위쪽으로.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본장 가더니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검노선에서 다시 반등. 이렇게 계속 위아래로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계속 쳐다보셔봐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월 발표한 이후에 바로 그냥 로켓탄처럼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하잖아요. 이게 투심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매수세가 없는 거죠. 이거는 물량 던졌겠죠? 누가 던졌습니까? 개인이 안 던졌어요. 기관들이 던졌고 이렇게 던지기 위해서 살짝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올라간다고 좋다고 막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때 요 밑에서 사는 그래서 LOC 매수하시고 지정가를 아래로 걸어 놓고 매수를 하셔야겠죠. 결국 내려와서 어디에요? 여기 B밴드 매수 밴드 닫고 그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부딪히고 결국은 여기인데 저는 중기적으로는 상승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눌리더라도 올라는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 놓으세요. 여력 있는 분들은 추매해 놓으시면 충분하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일봉에서 보면 자 추세선 깼죠.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결국 밀렸는데 여러분 어디 멈춰 있어요? 여기 딱 그 선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도 1단계 안전장치 검노선까지 가는 요 20.5까지는 지지가 될 겁니다. 폭탄으로 이렇게 음봉 폭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도 그건 매수 기회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지지될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이쪽이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밀려도 쉽게 안 밀리고 뚫어도 쉽게 못 뚫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계속 누가 팔겠죠. 그리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구간에 있다.
그러면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옆으로 횡보하다가 조금만 가도 올라가잖아요. 추세선 위쪽으로는 갑니다. 이쪽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죠. 왜? 추세선이 형성도 안 된 데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으니까 요 구간 동안이 약간 지루한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하니까 좀 지칠 수 있는데, 여러분 지치시면 안 돼요. 여기 아주 좋다라는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매수하시기 괜찮은 위치다 말씀드리고요. 자, 주봉에서 보면 윗꼬리를 달았어요. 지금 긴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이 정도는 긴 것도 아니죠. 올해 초에 떨어질 때 보면 여러분 이 윗꼬리 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위쪽 부분에서 상층권이라고 할게요. 하늘 위쪽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거의 쏟아집니다. 그죠? 여기도 윗꼬리 달고 쏟아지죠? 그런데 아래쪽 오면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윗꼬리도 별로 없을 뿐더러, 물론 여기는 짧은 윗꼬리 달고도 쏟아졌죠? 요 밑에 어때요? 윗꼬리 달고 쏟아는 집니다. 근데 구간이 얼마 안 내려간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는 거랑 얘는 귀엽잖아요. 위쪽에 비하면 매우 귀여운 폭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게 주봉이니까요. 윗꼬리를 그대로 달고 파란색으로 끝난다 한들 다음 주에 얘 하락했다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선 16달러까지 여기까지 가는 것도 금방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벌써 몇 번 겪어 보셨잖아요. 한 번, 두 번 다 겪어 보셨으니까 이제 세 번째 오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저는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 매수하냐? 아니죠. 스윙으로 파도 타게 하는 거죠. 위쪽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사고 있는, 이 정도는 해줘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차트 흐름은 여러분 요 기준선, 이 검노선이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에요. 이런 거 꼭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90분 봉에서 보면 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어디예요? 여기 검노선에 부딪혀서, 이게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여기 딱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C라인까지 지금 해서 끝났어요. 10분 봉은 더 자세하게 보이지만 결국 90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올라가고 내려갈 걸 고민하지 마시고, 올라간다면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내려간다면 이 구간에서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간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지금 90분 봉으로 볼 때 여기 P밴드 가고 있죠. 20.8 정도 되는데, 자, 이 구간에선 지지 충분히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어느 정도 안전망이 확보됐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8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이 밑으로 떨어지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당장은 매수하지 마셔라. 우리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거잖아요. 안전벨트가 끊어졌어요, 1차. 그러면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더 내려갔다가 튕겨 오를 때 매수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초보하고 중수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초보일 순 없죠. 자, 10분 봉에서 보면, 자, 이 C라인이 어제 이제 돌파가 됐단 말이에요. 돌파되면 이렇게 가냐? 항상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거든요. 이제 돌파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P밴드, 파워밴드라고 쓰는 건데, 여기 저항 받잖아요. 여기 저항 받아서 쭉 내려가서 어디에요? 검노선에 또 닿고, 그리고 나서 이 밑으로 안 깨면 지지 받았죠? 그럼 다시 올라가는데 어디서 또 부딪힙니까? 여기 P밴드에서 또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 이후 여기 300일 2평이죠. 300일 2평에서 다시 지지받았는데 검노선에 부딪히고, 그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매수밴드, B밴드에 닿아서 다시 C라인까지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이걸 뚫을지, 그쵸? 그건 진짜 신의 영역이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고 뭐 나름 잘 운영을 하는 방법은 구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올라가면 일부분 전 매도해서 익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도 또 일부분
매도를 하고, 그러면 더 올라가서 내가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올 때, 그래서 10분봉에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계속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여기서 살 필요도 없고, 어디서 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하면 된다. 제가 비밴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죠. 예. 매수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제일 싼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아시면, 이런 베네핏이 있다. 예,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안내 드렸어요. 100% 맞진 않지만, 자,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 이렇게 그때가 이제 CPI 발표할 때죠. 예, 이렇게 갈 건데, 저는 잠깐 눌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죠.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인데, 눌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안 눌렸죠. 근데 어디까지 눌렸어요? 300일, 요거 480일 이평이거든요. 480일, 90분봉에서 여기 딱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솟구쳤죠. 발표가 나자마자 솟구쳤어요. 결국 여기 또 뭐예요? 네, 위쪽에 M밴드 또 닿아서 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네, 요 빨간색 선에서 지지를 받냐, 못 받냐. 그렇죠. 그 다음에 노란색 검노선에서 지지 받냐, 못 받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매수를 계획을 해서 걸어놓고 잔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어디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 C라인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뚫고 올라갔죠. 얘가 워낙 세서 진짜 높게 뚫고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검노선 걸렸죠. 다시 내려왔는데 어디예요? C라인이죠. 네, 여러분, 아래로 가서 위로 가 또 여기 걸리고요. 예, 여긴 위로 갔는데 내려와서 어디 걸렸어요? 여기 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어요. 익절을 20% 해서 그 물량을 밑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범위만 알면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가 요때쯤 TQ를 2021년 말에 다 정리했었거든요. 그리고 방송 새로 하면서 요때쯤 새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1억 200 정도 계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억 1,400이에요. 저 올해 별로 거의 손해 안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장 떨어지고 미장 떨어졌는데 정말 저 별로 손해 안 봤어요. 근데 왜 맞냐? 이득은 아니냐? 그 중간에 제가 채권 한매 8천만 원 정도 했다가 얼마 전에 부동산 자금 내느라고 한 7,500 정도 보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500 더 계산해도 저는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도요, 운용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6,800 정도 들고 있던 게 예수금은 3,300 들고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늘었어요. 여기 보면 9,500 정도 더 갖고 있죠. 평가금액보다. 그리고 예수금은 좀 줄죠. 그런데 여기 RP를 또 사놨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 수준을 맞추고 있어서 이렇게 하락장엔 저처럼 대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겁니다. 어떤 시청자님께서 TQ를 샀는데 실수로 다 매도하셨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냥 한 말씀 드렸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죄송한데 좀 쉬었다 하시라고. 여러분, 이거 돈 갖고 하는 거예요, 투자. 그죠? 그냥 실수로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도 실수를 과거에 해봤겠죠. 근데 최근엔 절대 그런 일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돈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잘못 팔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투자를 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손실 안 봤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투자하시면 손실 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가 68개 매수했다가 이제 마이너스 8%였잖아요. 그때가 제 기억에 58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달러잖아요. 21달러 내려왔죠. 그런데 제 계좌는 어떻습니까? 요게 이틀 전 계좌. 493개 마이너스 5. 오히려 올랐죠? 오른 건 아니지만 손실이 줄었죠? 그리고 그때도 SCHP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 지금 더 늘렸죠? 최근에 반등할 때 다 늘려놓았고, 그리고서 급등했을 때
CPI 발표할 때 어땠습니까? 100개를 팔았어요. 393개. 사실은 이게 플러스 됐죠. 예, 여기서 더 올라서 플러스 됐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한 8%인가 10%, 8, 9% 정도 수익 내고 내려와서 다시 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늘리고 있어요. 어제, 오늘 기준으로 414개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도 쳐주시고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브 계좌, 스윙 계좌에서도 뭐 어쨌든 양전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매도한 금액으로 뭘 해놨냐. 여러분, 매도한 걸 여기서 100개 매도했으니까 예수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다 TQ 산다 이런 생각하시면 예,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높을 때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놨냐? 여기 보면 JEPI 25, SCHP 25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죠? 36개로 다 늘었죠? 네, 팔아놓은 돈으로 우선 이걸 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천천히 보면서 예, 하루에 5개, 10개 정도씩 예로씩 걸고 그 다음에 지정 거 걸고 자는 거죠. 그랬더니 떨어지면 사지고 예, 올라가면 안 사지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쪽도 매수하기 위해서 제가 자동 매수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에서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돈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관리하고 잘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익히셔라. 이 말씀 꼭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전 방송에 현대건설기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그때 여기서 이제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저는 파도 타기를 지금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승장에서는 필요 없어요. 절대 필요 없고 그냥 들고 계시면 수익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구간이라 여기서 아래에서 사고 위에 팔고, TQ도 마찬가지죠. 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서 사고 위에 파는 거예요. 그래 놓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예. 그래서 이쪽에서 매도를 했는데 옆에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기 M밴드. 여기를 아직 안 깨고 내려와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근데 이거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사? 여러분, 올라가는 애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또 올라간 게 폭락합니다. 국내 주식은 특히 확 내려가기도 해요.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예, 요럴 때 잘 보셔야 되고, 하락할 때도 어디는 지지해줬어요? 20일 이평 지지해줬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리콤도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으로 자, 저기 요 장기 M밴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소량 사서 올라가서 요 선 되면 부딪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죠, 이쪽으로. 그래서 다시 사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위에서 다시 팔고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서 또 계속해서 그럼 결국 저는 수익이 났을 거잖아요. 네, 이렇게만 신경 써주시면 크게 손실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여기도 뭘 지지했죠? 20일 이평까지도 안 갔고 예, 검노선을 지지한 거예요. 여기를 잘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예, 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예, 여기는 아직 그 장기 M밴드를 못 갔어요. 위쪽으로 놓고서 가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부터 조금씩 잘 따라가면 얘가 진짜 센 종목이면 뚫고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하락하는 쪽에다 물타기 하시면 돈만 들어가고 예, 효율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하시고 TQ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예, 올라갈 때 예, 물량을 늘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올해 운영한 걸 보니까 뭐 그렇게 잘못하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예, 꾸준하게 SQTQ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 큰 하락에도 잘 계좌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기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저는 더 안전하고 잘 매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큰 욕심보다는 내 계좌를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좀 밀렸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밀리더라도 분명히 저는 상승 구간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매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